64장. 호라즘 왕국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거대한 대지였다. 북쪽은 풍요로웠다. 수없이 이어진 오아시스들이 비옥한 농경지를 품고 있었고 강줄기마다 은빛 물결이 넘실댔다. 농부들의 노랫소리와 시장에서 울려 퍼지는 활기찬 소리가 어우러져 생명력이 넘쳤다. 그러나 남쪽으로 내려가면 풍요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끝없는 사막이 펼쳐졌다. 태양은 날카로운 채찍처럼 사막을 내려쳤고 바람은 모래를 실어 사방을 휘몰아쳤다. 이곳에서의 생명은 고통과 저항 속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중앙아시아의 심장부 사마르칸트는 이 대조적인 풍경의 중심에 서 있었다. 거대한 성벽이 도시를 두르고 있었고 그 너머로 웅장한 건축물과 섬세한 모자이크 문양이 빛났다. 40만에 달하는 군사력을 가진 이 도시는 견고함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 웅장함 속에는 긴장감도 서려 있었다.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한 강한 방어선과 천연적인 요새는 마치 고요 속에 잠재된 위협을 암시하는 듯했다. 칭기즈칸에게 호라즘은 단순한 정복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의 싸움이었다. 그의 군대는 3,000km가 넘는 거리와 싸워야 했다. 광활한 사막은 매일같이 그들의 생존 본능을 시험했다. 겨울의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황량한 바람은 그들의 피부를 마치 칼처럼 뱄다. 물 한 방울, 식량 한 줌도 목숨을 좌우할 만큼 귀중했다. 15만의 병사와 40만 필의 말, 수천 마리의 낙타와 소가 이 험난한 길을 따라 움직였다. 그러나 그 길은 순탄치 않았다. 산맥은 길을 막았고 협곡은 그들의 진군을 방해했다. 황폐한 땅 위에서 병사들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말들의 발굽소리는 모래 위에서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들의 지도자 칭기즈칸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호라즘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믿음은 어떠한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호라즘 왕국의 자연은 침략자를 밀어내려는 듯 거칠고 완고했다. 산본구리는 하늘로 솟아올라 천연의 방벽이 되었고 협곡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함정처럼 적들을 위협했다. 그러나 칭기즈칸의 군대는 그 위협 속에서도 전진했다. 그들의 행군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자연에 맞선 저항이었고 생존을 향한 투쟁이었다. 칭기즈칸은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마주한 이 길은 우리를 시험하는 신의 손길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어떤 산보다 강하고 어떤 사막보다 넓다. 그의 말은 군사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었고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금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날 밤 칭기즈칸은 진영 가장 높은 언덕 위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먼 곳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은 그의 얼굴에 얇게 남은 전투의 상처를 스치며 지나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내리깐 눈썹 아래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결단이 서려 있었다. 호라즘. 그는 중얼거리며 손에 든 지도를 접었다. 지도의 끝자락에는 호라즘 왕국이 커다란 방패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방패는 금이가 있었다. 옆에 서 있던 수부타이는 칭기즈칸의 표정을 읽으려 노력했으나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다. 데카니시여, 우리의 적은 강합니다. 천연의 방벽이 있고 수십만의 병사가 그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칭기즈칸은 미소도 답변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마치 산과 계곡을 메아리치는 천둥 같았다. 강력함은 외관일 뿐이다, 수부타이. 강한 방패도 그 틈새를 알면 쉽게 부서지는 법이다. 호라즘은 이미 그 틈을 드러냈다. 호라즘은 겉보기에 막강했다. 40만 병사가 수도 사마르칸트를 지키고 있었고 대지는 풍요로웠다. 그러나 칭기즈칸은 이미 호라즘의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첩자들이 전해온 정보는 왕국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냈다. 호라즘은 4년 전 세워진 신생 국가다. 그들의 왕조는 불안정하고 백성들은 세금에 허덕이며 반란이 빈번하다. 그들의 군대는 용병들로 채워져 있고 돈 없이는 결속도 없다. 그는 수부타이에게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부타이는 칭기즈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수많은 전장에서 칭기즈칸의 통찰과 전략을 목격했었다. 이번에도 그는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왕국에서 떠나 있다면 우리의 군대가 할 일은 간단하다.
칭기즈칸은 말을 이었다. 그들을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리고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 기동성으로 그들의 허를 찌르면 된다. 그러나 이 정벌은 단순히 전략적인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호라즈메 샤는 몽골 상인들을 학살하고 데칸의 사신을 처형함으로써 칭기즈칸의 분노를 샀다. 그는 이 모욕에 대한 응징을 자신뿐 아니라 몽골 제국 전체의 명예로 삼았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칭기즈칸은 군영에 모인 장군들에게 선언했다. 호라즘은 우리를 도발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몽골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들이 들판과 사막에서 우리가 남긴 흔적만 보더라도 두려움으로 떨게 만들 것이다. 그는 다시 한번 지도를 펼쳤다. 그가 손가락으로 호라즘의 수도 사마르칸트를 짚었을 때 그의 눈은 불길처럼 빛났다. 우리는 사막을 넘어 그들의 성벽을 넘고 그들의 왕좌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그들의 내부를 먼저 무너뜨릴 것이다. 그의 말은 마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얼어붙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수부타이는 조용히 허리를 숙였다. 데칸이시여, 당신의 결심이 우리의 길을 밝힙니다. 그날 밤 몽골군의 진영에는 조용한 긴장이 감돌았다. 병사들은 말 한 장을 다시 고쳐 묻고 화살통을 확인하며 곧 다가올 여정을 준비했다. 칭기즈칸의 음성이 진영 곳곳에 메아리처럼 울렸다. 이 전쟁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다. 이는 몽골 제국의 이름을 세계에 새기는 것이다. 호라즘이 그것을 시작했다. 우리는 그것을 끝낼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별빛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조용했지만 그의 결심은 폭풍처럼 거칠게 타오르고 있었다. 65장 호라즘의 샤 알라우딘 무하마드는 그날 밤도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침실의 벽 너머로 들리는 은은한 불빛과 병사들의 낮은 목소리가 그의 불안을 더 자극했다. 불침번을 서는 병사들의 모습이 분명히 보이지 않았음에도 그는 그들이 무장 상태로 조용히 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1년 전 서요 국경지대에서 벌어진 끔찍한 밤이 다시금 떠올랐다. 수부타이와 초노가 이끄는 몽골군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과도 같았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나타나 어둠 속에서 기습을 감행했다. 샤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병사들은 용감히 싸웠지만 몽골군의 공격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압도적인 학살이었다. 칼날이 번쩍이고 활에서 날아간 화살이 쉼 없이 병사들의 갑옷을 꿰뚫었다. 몽골군은 무자비했고 질서정연했으며 피로 물든 들판 위에서도 결코 지치지 않는 듯했다. 그날 밤 샤는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생존만을 도모했다. 그는 간신히 자신과 몇몇 병력을 후방으로 빼내는 데 성공했지만 자신의 병사들이 몽골군의 강철 같은 기동성과 압박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절망했다. 우리가 그들을 야전에서 이길 수는 없다. 샤는 회의실에서 자신의 신하들과 장군들에게 단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공포가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신하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폐하, 그렇다면 어찌하여 우리 군을 더욱 강화하지 않으십니까? 그들과 맞설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샤는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다. 강화한다고 해서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몽골군은 바람처럼 움직인다. 그들의 기동성과 끝없는 공격력은 우리와 다르다. 그들에게 맞서는 유일한 방법은 방어다. 우리 성곽과 요새를 이용해 그들의 기동성을 막아야 한다. 그의 전략은 명확했다. 몽골군의 장점은 기동성과 유연한 전술이었다. 하지만 성곽과 요새는 그들의 속도와 변칙적인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었다. 샤는 호라즘 전역에 걸쳐 방어 체계를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샤는 대규모 공사를 시작했다. 각 도시와 주요 지역에는 병력과 식량이 배치되었고 성곽은 더욱 두텁게 보강되었다. 주요 요새는 서로 연결된 방어 체계를 이루며 병사들과 주민들은 침략에 대비해 훈련받았다. 그러나 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지지하는 척하면서도 과연 이 방어 체계가 몽골군의 압도적인 힘을 막아낼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다. 샤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보다 절망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침실 창가에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어두운 구름이 별빛을 가리고 있었다. 샤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며 저 어딘가에서 다가올 몽골군의 검은 그림자를 상상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서요 국경지대에서 들려왔던 병사들의 비명과 칼날의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몽골군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쌓아 올린 성과과 요새, 그리고 방어 체계는 그저 시간을 벌기 위한 방편일 뿐 몽골군의 공포를 완전히 막아내지 못할 것임을. 밤하늘은 검게 물들어 있었지만 몽골군의 야영지에서는 거대한 쇠뇌와 투석기 부품들이 달빛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병사들은 숨죽이며 장비를 점검하고 기름칠을 하며 조립을 준비했다. 칭기즈칸의 새로운 전략은 단순한 기동성과 기습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금나라 정복을 통해 얻은 공성 기술을 자신의 군대에 결합시키며 과거와는 전혀 다른 군대로 탈바꿈시키고 있었다. 호라즘의 성벽은 강할 것이다. 그러나 쇠뇌와 투석기는 그 강함을 부질없게 만들 것이다. 칭기즈칸은 부하 장군들에게 천천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철저한 계획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오고타이, 이 전쟁을 내게 맡긴다. 칭기즈칸은 그의 아들을 향해 말했다. 오고타이는 그의 목소리에서 담담하면서도 중압감이 느껴졌다. 그는 칭기즈칸의 명령에 따라 무릎을 꿇으며 답했다. 예, 아버지. 호라즘의 성곽은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몽골의 공성 무기는 적들에게 공포를 심어줄 것입니다. 칭기즈칸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들의 자만과 방어선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보여줘라. 오고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군영으로 돌아갔다. 그는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몽골군은 단순히 이동식 무기를 운반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필요할 때마다 거대한 투석기와 쇠뇌를 조립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다. 야크와 낙태 실린 장비들은 현장에서 몇 시간 내에 거대한 공성 무기로 변모했다. 이 소해뇌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오고타이는 곁에 서 있는 부관에게 말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도구다. 부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지시를 따랐다. 쇠뇌와 투석기의 각도를 조정하는 장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무거운 투석탄, 그리고 몽골군 특유의 정확한 계산이 하나로 어우러졌다. 금나라에서 데려온 기술자들은 공성 무기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그들은 대포와 새로운 형태의 투석기를 설계하고 운용을 맡았다. 통목공사와 교량건설에 능한 기술자들은 성벽을 넘는 이동식 사다리와 돌격용 교량을 제작했다. 이제 우리 군대는 단순한 기동부대가 아니다. 칭기즈칸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우리는 하늘의 분노처럼 그들의 요새를 부술 것이다. 기술자들 역시 칭기즈칸의 열망에 부응했다. 그들은 성벽을 파괴할 수 있는 장비를 설계하면서도 몽골군의 빠른 이동성과 전술적 유연성을 해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했다. 호라즘 샤는 자신의 방어 체계에 자신감이 있었지만 몽골군의 쇠뇌와 투석기, 그리고 금나라의 대포를 목격했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들이 이 정도로 준비할 줄은 몰랐다. 그는 중얼거리며 성벽 위를 오갔다. 반면 오고타이는 전투 준비를 마친 몽골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호라즘의 성벽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전쟁은 끝났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자신감은 병사들에게 전염되었다. 구독과 좋아요 꾹!